중국 랴오닝성 하이청시의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기 위한 사람들로 분주했습니다. 홀어머니 아래에서 자란 이은성은 혼자 어머니를 돌봐야 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더욱 열심히 일해야만 했습니다. 아들의 효심은 어느 누구보다 많았으나 은성의 어머니 소원은 죽기 전에 아들이 장가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1984년생인 은성은 올해 39세로 단 한 번도 여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 없고 오직 돈 버는 일만 하고 생활했던 터라 연애 경험은 전무한 남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아직 노총각이고 곧 40을 바라보고 있어 이때가 아니면 장가가기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결혼 중매사에 아들 결혼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계세요? 결혼 중매업소에 어머니와 함께 들어간 은성이 소파에 앉자 중매쟁이는 서류를 들고 두 사람 맞은편에 앉았는데 아버지, 지금은 네.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디 회사는 쓸만한데요? 그냥 조그만 회사죠 뭐. 어렵겠는데. 나이는? 올해 38입니다. 그럼 돈은 좀 있어? 네. 그동안 일만 해서 돈은 좀 있습니다. 우리 애가요. 다른 건 몰라도 돈 하나는 남들 못지않게 모았어요. 그동안 제가 벌어둔 것도 있고요. 모아둔 돈이 좀 있다면 생각이 달라지겠네. 근데 나이가 좀 있어서 아가씨는 힘들고 이혼녀나 두 분 갔다 온 여자나 좀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장가만 가면 되죠? 아이고만이나 깜짝이야. 어머, 미안해요. 긴장하다 보니까 그만. 요만은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한번 알아는 볼 테니까 기다려보세요. 연락 드릴게요. 얼마 후 중매쟁이는 은성의 조건에 딱 맞는 참한 아가씨가 있다며 사무실에 와서 사진도 한번 보고 서류에 적힌 인적사항을 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아가씨 보고 사무실로 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늦지 않게 나와야 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샤오슨, 여기는 이은성씨. 아주 그냥 듬직하고 키도 크지. 응? 그때 은성이 샤오순을 보며 미소를 짓자 볼이 빨개진 그녀는 수줍게 소파에 앉았는데 반갑습니다. 이은성이라고 합니다. 샤오순이라고 해요. 두 사람은 개인 소개를 마친 후 결혼한다는 전제하에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딸이 하나 있으시다고요? 네. 그때 중매쟁이가 대화를 막아서며 왜? 딸이 문제가 되나? 아니요. 문제될 건 없죠. 별 말씀을요. 그냥 딸이 몇 살인가 해서요. 올해 12살이에요. 그리고요. 아가씨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던가? 네. 아이고, 이처럼 안타까워서 어쩐대요. 그리고 지금은 따님하고 호르몬이하고 같이 사신다고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는 기억도 안 나요. 어쩜 이렇게 인연이 되려니까 저하고 상황이 똑같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저희 아버지도 제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언제 한번 예비 장모님도
만나 뵈야겠습니다. 예비 장모님이요? 결혼 중매소에서 서로의 가정사와 생활 형편을 모두 알게 된 두 사람은 양가 부모를 만난 뒤 결혼 날짜를 잡아 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은성은 샤오순의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장모는 사위를 빤히 바라보며 어머나. 기도 계시고 얼굴도 미남이시네. 딸 주기 아깝다 그래. 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어머머머, 이 주책 좀 봐. 남편 없이 혼자 오래 살다 보니까 잘생긴 남자만 보면 환장해서 그러네 그려. 독수공방을 반평생을 했지 뭐야. 그 반평생은 저 딸년 수발 뜬다고 세월 다 보냈지. 내가 이 딸년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몰라요. 차라리 나나 시집 보내줄 거지. 지는 두 번 간다고 저러고. 나는 이게 뭐냐고요. 장모님이 유머가 상당하십니다. 유머? 그런데 자네 결혼 지참금하고 신혼 살림하는 데는 별 문제 없겠지? 그럼요. 특별히 원하시는 거라도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별건 없고. 요즘에 금값이 아주 비싸다고들 하니까 골드바? 이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 네? 골드바요? 엄마도 참 주책 맞게 그만해. 아니, 막말로 이때 아니면 언제 사이덕을 보겠니? 맞습니다. 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다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저 딸년 키우느라 노재택도 안 해놨어. 노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네. 한 10만 위안 정도는 들어갈 텐데 말이야. 골드바하고 10만 위안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두 사람은 은성이 살고 있던 조그만 아파트에 살림을 차려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장모가 신혼집을 방문했는데 아이고 냄새야. 이런 데서 어떻게 새 식구가 산다니? 수연이 방이 있기는 한 거니? 나중에 돈 좀 모으면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요. 어느 세월에? 그러다 소녀 시집가고 나면 그때 대궐 같은 집 얻을 텐가? 그럼 어떻게? 엄마, 그만하라고. 너는 가만히 있어봐. 대출을 받든 이 집을 팔아서 집을 마련하든 어떻게든 해야 할 거 아닌가. 남의 집 귀한 집 딸 시집 보내놨더니 이런 돼지 우리 같은 데서 지내게 해? 네, 알겠습니다, 장모님. 새로 살 집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후 은성은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을 매물로 내놓고 하이청시의 도심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를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돈이 준비된 은성은 장모와 아내에게 장모님이 집을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이 정도면 마음에 드십니까? 그래. 이 정도는 돼야 장모가 마음이 놓이지 않겠나? 장모님이 원하시면 제가 뭐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장모는 은성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리고 말일세. 네, 장모님.
집 명의를 말일세. 딸 앞으로 하면 어떤가? 샤오슨 앞으로 말이야. 자네는 직장 생활하고 노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에 재산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거야 그렇죠. 장모는 부동산 사무실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서류를 밀어주며 그 부동산 등기에 샤오슨이라고 적게. 한참 생각에 잠긴 은성은 아파트 소유주 서명란에 아내 이름을 적어주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은성은 장모의 부탁으로 하이청시의 도심에 위치한 60만 위안 1억짜리 아파트를 아내 이름으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다녀왔고 샤오수는 딸을 데리고 은성이 마련한 집으로 들어갔는데 은성은 샤오순이 데려온 딸이 자신의 딸이 아니었지만 평생을 같이 지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친자식처럼 대해주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빠가 용돈 좀 줄까? 뭐 필요하면 말해. 다 사줄 테니까. 그때 딸은 입이 삐뚤어지며 고개를 돌렸는데 아빠는 무슨? 그때 딸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있던 샤오순이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아빠를 아빠라고 해야지. 버르장머리 없이. 어허, 그냥 놔두지 그래. 이 사춘기 때는 다 그런 거지 뭐.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잖니. 딸은 더 이상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다며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먹고 사느라 자식 교육을 못 시켰지 뭐예요. 괜찮아, 괜찮아. 이 사춘기 때는 다 그렇지 뭐. 그리고 이 분위기에 적응하려면 한참 걸리겠지 뭐. 여보, 그리고 애 분위기도 전환시킬 겸 집 인테리어 좀 바꿔보는 건 어때요? 집 인테리어라니. 이 정도면 쓸만하잖아. 그래도 수연이 분위기에 맞춰서 가구도 바꾸고 도배도 새로 하면 애가 금방 풀어지지 않을까요? 잠시 생각에 잠긴 은성은 새 집을 구매할 때 대출받은 돈이며 지인들에게 빌린 것을 생각하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그래. 그럼 한번 바꿔보지 뭐. 다음 날 은성은 직장 동료에게 돈을 빌려 7만 위안을 아내의 통장에 입금해 주었습니다. 야이씨, 돈 빌려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빌려달라고? 나 와이프한테 걸리면 빠져 죽어. 걱정 마. 와이프 알기 전에 돈 마련해서 꼭 갚을게. 말 안 들으면 채찍으로 때린다고. 직장 동료에게 돈을 빌려 아내에게 송금한 은성은 인테리어를 바꾼 후 딸과 사이가 좋아질 것을 생각하니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며칠 후 은성은 아내에게 돈을 송금했으나 아직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지 않자 저기야, 왜 인테리어 공사 시작 안 했어? 수연이 시험 기간이라서 조용히 하고 있어. 시험이 끝나면 곧바로 시작하려고. 아, 시험 기간이구나. 은성은 집안을 두리번거리며 저기야, 우리 결혼식을 올리고 한 번도 관계를 안 한 거 같은데. 어머, 자기도 참. 수연이도 잠들었는데 오늘 저녁에 어때? 그런데 자기 혹시 돈 좀 더 있어?
같이 자자니까 웬 돈이야? 그래도 같이 한 번 잘 때마다 용돈은 줘야지.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알았어. 일단 알았어. 용돈을 좀 주면 될 거 아니야. 오수는 은성이 지갑에서 꺼낸 지폐돈을 받으며 이렇게 용돈을 버네? 은성은 그렇게 매번 아내와 관계를 할 때마다 지갑에 있는 돈을 다 꺼내주다 용돈이 떨어지자 돈이 없을 때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야, 나 이렇게 집에서 놀고 먹고 있으려니까 미치겠어. 어디 나가서라도 돈 좀 벌어볼까? 돈을 번다고? 뭐 하려고? 그러게. 아, 맞다. 여동생 수연이가 이전부터 여관 임대를 얻어서 사업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거 한번 해볼까? 여관 대실 장사하는 거 말이야? 그런데 그런 거 하려면 한 10만 위안 정도는 필요할 것 같은데 해줄 수 있지? 10만 위안씩이나? 그날 이후 은성은 또다시 돈을 구해 그녀에게 돈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샤오수는 여관을 임대해 여동생과 사업을 시작했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은성은 항상 집에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여관 카운트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있었고 딸은 공부한다며 독서실에 가 있자 은성은 노총각 시절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은성은 야, 이 뭐야? 이 치매인가? 번호가 바뀌었나? 이상하네. 분명 맞는데. 그때 집안에서 누군가 현관문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문틈 사이로 밖을 내다보던 딸 수연이 은성을 보자 깜짝 놀라며 저 아가. 은성은 딸이 자신을 보자마자 문을 닫자 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뭐야? 오냐오냐 했더니 이 도가 지나치네. 내가 뭐 어떻게라도 한다는 거야 뭐야? 이 수연아, 아빠야, 문 열어. 은성은 아무리 문을 두드려 봐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아내가 임대한 여관으로 가보았습니다. 아니야? 친구들이랑 여행 가서 며칠 있다 올 텐데. 뭐라고? 나한테는 아무런 말도 없었는데. 글쎄요. 저는 바빠서 이만. 처제. 그날 밤 집에도 못 들어가고 아내도 만날 수 없자 인근 모텔에 방을 얻어 그곳에서 잠을 자며 생활했는데 분에 못 이겨 침대에서 벌떡 일어난 은성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사춘기 딸은 혼자 있다고 문도 안 열어주고, 아니, 막말로 내가 지 아버지인데 저 혼자 있다고 내가 뭐 어떻게 하기라도 하겠어? 아이, 비유 맞춰주기 진짜 힘드네. 그래도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참아야지.
뭐 어쩌겠어. 그런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은성은 옷을 입고 다시 집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들어선 은성은 집에 불이 켜진 것을 확인하고 올라갔는데 나가. 수연아, 아빠야. 은성은 집안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집에 있는 거 다 알아. 아빠랑 대화 좀 하자. 딸이 문을 살짝 열자 은성은 틈 사이로 수연아, 수연아. 할머니가 문 열어주지 말라고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간 은성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식탁 위에서 허겁지겁 식사하는 은성을 바라보며 얼른 가세요. 할머니가 혼난다고요. 아니, 내 집을 내가 들어간다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는 건데? 며칠 뒤에 아빠가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들어왔잖니. 아니요. 아저씨 말고 진짜 우리 아빠요. 우리 아빠라니. 순간 은성은 그럼 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냐며 물었고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사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샤오수는 남편이 사망한 것도 아니었고 살아있는데 이혼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빼앗아 다시 전 남편과 이 집에서 살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얼마 후 장모는 은성이 손녀가 혼자 있던 그날 밤 식사 중에 손녀를 구타했다며 억지를 부려 이혼 서류를 준비할 테니 그렇게 하려며 이혼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순간 은성은 집 소유주 등기도 아내 이름으로 해놓았고 여관 사업도 아내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어 자신의 앞으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빚만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온 은성은 딸을 설득해 현관문을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가 그들이 하는 대화를 듣게 되었는데 이 좋다. 야, 내 덕이 이렇게 좋은 호감 나는구나, 야. 숨어 지낸 보람이 있어.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돈 벌기 쉽다고 했지. 호구 같은 놈 하나만 잡으면 된다니까. 아, 이 장모님도 대단하십니다요. 장모님, 야, 한잔 하시죠. 이게 다 자네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 사내 놈이 쓸만하더라고. 차라리 내가 시집을 갈 걸 그랬지 뭐야. 샤오순이 실제 남편과 가족들이 모여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자 참을 수 없었던 은성은 곧바로 주방으로 달려가 직도를 들고 나와 장모를 향해 칼을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내 샤오순과 딸을 살해했습니다. 샤오순의 남편은 놀라 도망갔고 샤오순의 가족을 몰살한 은성은 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어머니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 동네 주민들은 우체국을 가는 길에 샤오순의 집안이 조용해 무슨 일이 있나 하며 창문 틈으로 거실을 들여다보았더니 거실 바닥이 피로 흥건해 있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023년 7월 11일 랴오닝성 하이정시 공항국은 SNS와 언론에 키 1m 78의 39세 남성인 은성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은성을 검거하기 위해 현상금 5만 위안을 걸었고 제보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숨어 있어 뉴스를 보고 있던 은성은 자신에게 현상금 5만 위안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어머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는데 어머니,
제가 여기 있다고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 같아요. 은성은 그동안 불효로 마음고생이 많았을 부모에게 마지막으로 효도하고 싶다며 부모를 설득했습니다. 2023년 7월 13일 은성은 부모님의 저택에서 검거되었고 현재 재판 중입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는 전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길리를 후원해 주시는 멤버십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 보세요. 길리였습니다.